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이제 그 2023년도 아이디어 세미나 오신 거 맞죠, 다들? 네, 헷갈리신 거 아닐 거고. 네, 그래서 오늘 1차시고 원래 시간 자체는 보통은 1시간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OT여서 조금 약간 이론적인 설명만 할 거여서 아마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이제 세미나 방향이랑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다음에 부품을 구매를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 분씩 이제 어느 정도 좀 하셨는지 한번 자기소개 한 번씩 해보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아두이노 뭔지랑 그다음에 이론적인 소개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동아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려서 그 계획서는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그 하얀색에 표 있는 거. 그래서 일단 거기에 이제 그 대충 다 써져 있었을 테니까 그 5차시짜리 그거 보시면 그거 더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이제 그냥 조금 많이 압축을 시켜놓은 그 세미나 계획표고 좀 많이 기초적인 내용이어서 약간 이제 완전 그 노베이스이신 분들을 타겟으로 한 거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저는 바람이 25기고 이제 그 5월달까지 여러분 강의해드릴 이제 전기공학 전공 17학번 김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쪽 그쪽 인턴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그 이제 이름이랑 아두이노 어느 정도 했는지 아니면 아예 안 해봤는지 혹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들 이제 완전 처음이셔서 잘 오신 것 같고, 그 5차시고 많이 줄여가지고 사실 충분하진 않아요. 그 물론 이제 아두이노가 충분히 쉬운 애긴 한데 그래도 이제 진짜 좀 5월 넘어갔을 때 원래는 이거에 한 2배 정도 했었는데 이제 많이 참석률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좀 부담스러워서 일단 진짜 엑기스만 딱 남겨놓은 건데 이제 더 필요하시면 이제 하던 얘기 계속하면 그 이제 타겟은 완전 기초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보시고 5월 달까지 좀 들어보시고 그때까지 이제 동아리 남아 계시면서 작품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조금 더 공부는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방향 조금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라이트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좀 소개를 드리면 아두이노가 뭐냐면 이제 오른쪽처럼 생긴 사진에서 가장 밑에 파란색 보드가 아두이노거든요. 아마 한 번씩 사진은 한 번씩 보셨을 텐데 뭐 이제 사진 보니까 아두이노 맨 밑에 있고 한 뭐 보드가 3개 정도 쌓여 있네요. 이제 다 각자 뭐 모터를 연결한다든지 센서를 연결하는 쉴드라고 하는 애인데 막 이렇게 쌓아서 많이 써요. 이제 여러분들도 작품에 따라서 쓸 수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왼쪽에 텍스트를 좀 보면 이제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게 뭔 의미냐면 이제 보통 전자제품들이나 이제 소프트웨어들은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만 해도 뭐 안에 무슨 부품이 쓰고 뭐 회로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통 공개를 하진 않잖아요. 회사의 자산이니까. 근데 아두이노는 이제 다 오픈을 해버린 거죠. 뭐 중국이든 어디든 나는 회로도랑 이 기판 파일 다 뿌려놨으니까 너네가 필요하면 싸게 만들어서 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이 아두이노 보드에 대한 모든 게 다 열려 있고 아두이노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다 열려 있어서 이제 누구든지 자유롭게 좀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게 된 거고요. 싸게 이제 풀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아두이노 보드에 이제 CPU가 들어가 있을 텐데 보통 이제 CPU라고 하면 컴퓨터나 휴대폰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중앙 처리 장치, 완전 그 주 처리를 다 담당하는 애인데 이제 이건 약간 화살표 뒤에 아트멜 셈은 이제 지워버리시고 AVR이라는 애를 써요. 그래서 아트메가라는 브랜드를 가진 AVR이라는 애를 쓰고 그다음에 브레드보드를 한 번씩 보시긴 했을 거예요. 지금 뭐 공입서를 하시면 하셨고 디논서를 하셨으면 이제 그 막 부품 꼽는 그런 혹시 브레드보드라고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꼽는 이제 막 납땜을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쉽게 꼽아서 쓸 수 있다. 그다음에 많은 회로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쉽게 USB로 연결을 할 수, 보통 이제 아두이노 말고 다른 보드들은 USB로 못하고 막 또 무슨 장치를 주렁주렁 써야 되거든요. 근데 아두이노는 그냥 USB 하나 띡 꽂아서 노트북 딱 꽂으면 되게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쉽다. 그래서 뭐 대충 봤을 때 싸고 되게 다 열려 있고 쉽게 쓸 수 있어서 유명해진 애예요. 그래서 그런 애고 조금 이제
아두이노가 뭔지 봤으니까 빅픽처를 그려보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웠을 때 하시는 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맨 오른쪽에 보시면 이 저 프로그램이 창 하나 떠 있죠. 저 프로그램이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저기에 막 코드를 자르락 쳐요. 그럼 아두이노한테 뭘 시키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두이노한테 시킬 프로그램, 뭐 좀 쉽게 말하면 명령문이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이제 보라색 화살표 타고 가죠. USB 케이블로 프로그램 전송하고 아두이노에 이제 USB 케이블로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딱 저장이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아두이노는 그 우리가 내린 명령문을 실행을 할 건데 이제 그 막 혼자서 막 덧셈 뺄셈만 할 건 아니잖아요, 안에서. 그래서 뭔가 세상이랑 상호작용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센서 아니면 뭔가 표시를 하는 LED나 디스플레이 아니면 좀 현실의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액추에이터, 모터 같은 거를 이제 제어를 해서 하겠죠. 그래서 크게 3요소로 나눴어요.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짜고 아두이노에 들어가면 아두이노는 이제 현실과 그거를 주변 장치를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할 건지를 이제 동아리에서 작품을 하신다고 하면 아니면 뭐 공입서를 하거나 여러분이 뭘 딴 걸 만드실 때 이제 정하시겠죠. 주변 장치를 선정을 하실 거예요. 내가 아두이노로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겠다. 뭐 온도나 습도를 잴 수도 있겠고 뭐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겠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떤 걸 쓸지 센서, 디스플레이, 액추에이터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걔네가 각자 제어하는 방식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아두이노에 어떻게 연결할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프로그램을 써서 아두이노에 넣어서 제어를 할지 그런 거를 네,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이런 구조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오늘 이 1차 시에서는 이 아두이노의 조금 구조를 약간 세부적으로 하고 이제 나머지 차시들은 다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아두이노가 어떻게 명령을 내려야 알아먹는지 명령문 쓰는 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더 오히려 이게 더 비유가 쉬운 것 같은데 그냥 어거지로 비유를 하게 좋을 게 있을까라 한 건데 뭐 스타크래프트 해보신 분들은 네, 그냥 아두이노가 SCB인 거고 이제 얘가 게임 안에서 그냥 시키면 다 하잖아요. 뭐 공격도 하고 미네랄도 캐고 가스도 캐고 그래서 명령 내려놓으면 이제 단축키로 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명령 써서 일꾼한테 내리면 뭐 얘가 이제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근데 굳이 약간 이건 어거지 비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비유를 할 수도 있다. 근데 이 아까 그 쉬운 비유 그림을 이제 뭐 어렵게 풀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 거죠. 그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겉에 말고 그 껍데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똑같은 얘기인데 명령 똑같이 있고 명령이 세부적으로 써져 있어요. 여기 주위에서 모든 미네랄을 가능한 다 캐서 창고에 넣어라. 출근 9시에서 뭐 퇴근 6시로 하나. 이러면 이제 아직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명령을 써놨을 때 이제 조금 이제 번역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한테 아두이노 프로그램이고 그럼 걔는 이제 조금 우리의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풀어서 이제 아두이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조금 기계 친화적인 언어로 바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 친화적인 언어가 조종수, 그러니까 아두이노로 치면 CPU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아두이노는 네, 이제 뭐 센서를 제어하고 우리가 시킨 일을 하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쉬운 그림 밑에 기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거를 이제 실제로 그대로 비유했을 때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두이노 코드 넣으면 이제 뭐 컴파일러라는 애가 뭐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 뭐 라이브 외부 소스 코드랑 링킹을 해서 뭐 어셈블링을 해서 막 이렇게 써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혹시 이제 네, 컴퓨터 공학 전공 느낌이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어디서 배우려나? 아프에서 배우나? 네, 이게 어디서 배운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번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예전에 이제 심화 차식을 있었을 때 배웠었는데 네, 올해는 이제 인베디드 세미나라고 해서 모집을 했었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두이노를 5월달까지 해보시고 더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네, 저랑 조금 더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까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모았을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3요소 프로그램, 아두이노, 주변 장치 그 밑에 텍스트들은 그 말을 조금 다시 한 문장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나에서 뭘 하려고 하냐는 이제 이 밑에 텍스트를 보시면 네, 그 아두이노와 우리가 코드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규칙, 명령문을 쓴다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된 용어로는 API라고 해요.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인터페이스를 저렇게 번역했구나. 네,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상호작용 수단. 그러니까 뭐 어렵게 말하면 이건데
그 아두이노랑 얘기할 수 있는 대화 수단인 언어 API를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이 API로 뭐 막 안에 뭐 막 전기를 만들고 내보내고 전기를 막 받아들이고 이런 걸 할 텐데, 그런 역할을 하는 IO 장치 종류와 구조를 하고 이거 어떻게 제어하는지, 그 다음에 주변 장치가 조금 더 이제 이 IO 장치들이 뭔가 센서 막 아니면 이런 카메라 이런 거랑 통신을 할 때 조금 더 많은 데이터들을 어떤 규칙을 가지고 통신을 해야 될 텐데, 이런 통신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좀 대표적인 걸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뭐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손바닥만하게 생겼고요, 한 이만하게 생겼고, 뭐 이제 네, 전원 꼽는 단자 있고 USB 꼽는 단자 있고, 뭐 이제 길쭉한 CPU 있고, 뭐 통신 역할하는 칩셋 있고, 이 양쪽으로 있는 네모들의 이제 핀을 꼽아서 하는데, 이건 이제 차차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한번 그냥 보시면서 그때그때 쓸 때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약간 흥미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쓸 아두이노 우노보드의 스펙이거든요. 이제 막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뭐 노트북을 사실 때 막 뭐 i3, i5, i7 막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CPU 모델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려 하는 아두이노는 약간 인베디드 프로세서라 불리는 되게 사양이 낮은 애예요. 그래서 막 요즘 컴퓨터들이 뭐 i5 막 3GHz, 그다음에 램은 뭐 8에서 16기가, 막 하드는 몇 테라바이트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쓰는 아트메가 AVR은 그 8비트 CPU라고 해서 되게 옛날의 기술이에요. 뭐 한 7, 80년대에 그런 나왔던 되게 낮은 그거죠. 그래서 뭐 요즘 컴퓨터들은 뭐 32비트 프로그래밍이 64비트 프로그래밍이 그런 말을 쓰는데, 이렇게 완전 그거의 반의 반의 반인 거잖아요, 8비트면. 그래서 그런 낮은 연산 체계를 가진 CPU를 쓰는 거고, 이제 연산 성능 자체도 조금 간단하게 말하면, 뭐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 3GHz라고 보통 말을 하면, 그게 이제 약간 간단하게 말했을 때 덧셈 뺄셈을 1초에 3기가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3 곱하기 0이 9개 붙는 수만큼의 그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두이노는 16MHz거든요. 그럼 이제 한 0이 4, 5개 정도 빠지겠죠? 그만큼 이제 한 10,000배, 1000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래서 되게 안 좋다. 성능이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만 할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 5V, 어떤 5V의 전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뭐 전압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전압을 받는 단자가 출력 14개, 입출력 14개, 그 다음에 아날로그를 다룰 수 있는 게 6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메모리가 32KB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프로그램을 32KB 안에 써서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램도 2KB밖에 안 돼서 어떤 이제 변수라고 하는 애들은 이제 2KB 용량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KB면 대충 정수 하나에 4바이트니까 한 숫자 500개 정도 다룰 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클러스도 말씀드렸듯이 16MHz고, 그래서 되게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간단한 사양 낮은 컴퓨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베디드를 설명을 드리려고 넣었는데, 막 굳이 막 여러분들이 아직 인베디드를 진로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 게 크게 의미는 있진 않을 것 같아서 굳이 하진 않을게요. 그냥 그 안 좋은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막 하면 뭐 이제 뭐 막 인베디드 테크트리를 타고 운전해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아직 그 우리 서미나에서는 이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넘기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자료 이거 올려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만들어 놓은 PPT를 많이 좀 가져온 건데, 그때랑 조금 수준이 달라서 조금 넘어가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해드릴 내용은 얼추 이 정도인 것 같고, 혹시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질문 있으신가요? 막 질문이 생길 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일단 그래서 뭐 그러면 그렇게 되고요. 오늘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이거 녹화본이랑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정이 다음 주에 한 번 있고 4월 달에는 없고 5월 달에 3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그 공지를 올려드릴 텐데, 그 저희 계획서에 같이 보면 BOM이라고 리스트를 하나 올려드렸어요. 그게 이제 뭘 사오세요 라는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게 3만원 정도 했나? 그 리스트를 좀 뭐 아두이노를 개인적으로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사오시면 되고요. 그게 몇 차시엔 이게 필요하니까 사오라고 엑셀에 딱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오시면 되는데, 없어도 동아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네, 일단 안 사오셔도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사람이 4-5명 수준이면 다 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에서. 그래서 네, 좀 내가 뭐 관심 있어서 스스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고, 한번 찍먹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 않아도 동아리에서 빌려드리도록 준비는 해놓을게요. 그래서 4-5명 정도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다음 주에 언제 몇 시에 할지는 아마 다음 주니까 네, 이번 주 주말 정도 공지가 올라갈 것 같고, 시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여기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오늘은 네, 이 정도 빨리 끝났네. 20분 정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네, 오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